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559호입니다.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28번째, 앞으로의 특별 피난계단 제연 방법 제안 7번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58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화재소방학회 2020년 10월 논문집에 등재한 저희 논문을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논문을 다운로드 구독, 좋아요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현재 부속실 단독 재연의 불합리성과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을 더 홍보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요약문과 그 다음에 이 서론을 읽어 드렸었죠. 오늘은 두 번째, 현재 부속실 재연의 문제점을 읽어보겠습니다. 2.1 굴뚝 효과로 인한 가압 우려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부속실 단독 재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NFS 501A에는 계단실에서 발생하는 굴뚝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 현장에서의 설계 시공에서도 반영된 적이 없어서 부속실 단독 재연 방법이 주로 채택되어 왔다. 그래서 부속실 단독 재연을 설치한 고층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 재연 설비에 대해서 살펴본다. 고층 건축물에서 계단실은 시기가 겨울철이거나 화재 시에 화재 연령기가 침투한다면 계단실로 정상 굴뚝 효과가 발생하여서 고층부에는 과압이 발생하여 부속실 출입문 및 거실 출입문의 개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때 부속실에 대한 극기 가압을 하게 되면 계단실 기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계단실 높이 120m 40층인 건축물에서 외기가 0도씨다, 내기는 20도씨라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재연을 하지 않을 때 굴뚝 효과는 중성면의 위치를 정중앙이라고 보아서 최고층 및 최하층은 중성면에서 수직거리 h=60m로 형성되는 내외 차압이 형성되죠. 최고층은 델타 P SO 스테어와 아웃사이드 이런 뜻이죠.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3460 273분의 1 마이너스 293분의 1이 되지요. 그다가 곱하기 60이다. 이것이 델타 감마라는 거를 이제 우리 재연 공부할 때 생각했다, 그죠? 그래서 52파스칼이 나오고, 최하층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60m, 그래서 마이너스 52파스칼이 나온다. 즉 최고층은 외부보다가 52파스칼이 높고 최하층은 52파스칼이 낮습니다. 그런데 재연 설비가 가동되어 부속실을 50파스칼로 극기 가압한다면은 계단실 1층 위치의 기압이 50파스칼로 상승할 것이고, 하층에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1층으로부터의 수직거리와 온도차에 비례하여 커져서 최고층에 형성되는 압력은 아래와 같이 154파스칼이라는 압력이 형성된다. 이것이 기본 1층 압력 50파스칼에 더하기 이 델타 감마 H 120m가 되어서 154파스칼이 된다. 이 계산의 근거는 부속실 단독 재연을 하는데 그 위에 2층, 3층, 4층 모든 40층까지 부분에 부속실에 과압 배출 장치가 없어서 그대로 계단실 기압이 부속실 기압으로 인가되게 된다는 가정의 하에서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부속실에 과압 배출 기능이 있어서 한 60-70파스칼로 계속 유지를 해낼 수 있다면은 그거는 좀 더 올라가는 정도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층에
만약 계단실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즉각 154파스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 차압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열리는 계단실 출입문에 작용하여 150N 내외의 개방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부속실에 50파스칼의 기압이 있다면은 이것이 개방력을 감소시키지만은 실제로는 이 과압 배출 기능이 없으면은 150파스칼이 그냥 부속실 속도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가정에서도 150파스칼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137N 정도의 출입문 개방력이 필요한 것이 되는데, 사실상은 이 기압이 그대로 계단실 기압이 154가 그대로 부속실 기압이 되고, 사실상 그 실에서 부속실로 피난하는 출입문 그것에는 부술된 클로저가 있죠. 그 닫히는 힘까지 가산되어서 170N이 넘는 개방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사실 문제입니다. 그 실에서 부속실로 나오는 출입문에 걸리는 힘이 필요한 힘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 개방력들은 NFPSC 501A가 규정하는 힘 110N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며, 내외부 기온차가 사례의 20도씨보다 더 클 수도 있어서 그때는 200N이 넘는 출입문 개방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정상 구조가 있는 계단실에 제연설비가 가동하면 고층부에 발생되어 오히려 피난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계단실 외부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 일어날 위험이 또 있다. 제연설비가 작동되는 동안 거주자나 소방대에 의해 계단실과 옥외관에 있는 출입문, 즉 피난층 출입문이나 옥상층 출입문이 개방될 수밖에 없는데, NFPSC 501A 화재안전 기준에는 이것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없고, 실제 건설 현장 설계 시공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문제인데, 이것을 건축 준공 시험 때 사람이 입주자가 없는 때에는 이 피난층 또는 옥상층 출입문은 꼭꼭 잘 닫아 놓고, 계단실을 지금 밀폐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GAB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주자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가 있어서 피난층 출입문, 옥상층 출입문이 열리고, 또 여러 군데에 사람이 또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이렇게 될 때 도저히 이게 준공검사 시에 성능 시험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앞에서 서론 거기서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런데 하여간 실질적으로 계단실에 피난층 출입문, 옥상층 출입문, 이것이 여기 그림에서는 이게 옥상층 출입문이다. 이거는 피난층 출입문이다. 이 피난층 출입문이 사실상은 여기에 부속실을 거쳐서 옥외로 나가는 형식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속실이라는 1층 부속실은 로비형으로 보통 상압 상태로, 대기압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특히 많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더욱 그렇죠.
그래서 막 거기를 가정한 이 그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제 글 읽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단실에서 꿀뚝 효과가 없을 때이더라도 계단실에 있는 피난층 출입문 또는 옥상층 출입문이 개방될 때에는 부속실에서 누설된 공기에 의해서 형성된 계단실 기압이 외부로 방출되어 버려서 계단실 기압이 대기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부속실에 피난 인원이 출입한 후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NFS 501A 제25조가 규정하는 재현 중에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이 열렸을 때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사람 힘으로 닫아주지 않더라도 닫혀야 한다는 규정이 이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닫히는 이유는 부속실 기압이 50파스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50뉴턴 정도의 힘으로 이제 개방하려는 힘이 생기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 폐쇄 장치에 닫히는 힘은 이 37뉴턴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50과 37 어느 쪽이 큽니까? 그래서 50이 커서 도저히 자동 폐쇄 장치 힘으로 닫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실 5개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는 0파스칼로 강화되어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소방기술자들은 알고 있는데 준공성능시험 TAB를 그 건물에 사람 출입이 없는 때에 실시하여 성능 기준에 합격을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이 화재 안전 기준에도 이런 거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위반한 것도 아니고 중국 처리도 시급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례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단실 출입문이 안 닫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곳이 화재층이라면 부속실 기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화재실 연기가 계단실로 유출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것이 화재실이라면은 대기압 상태인 계단실로 그 실과 부속실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만약 그곳이 비화재층이라면은 그 열린 출입문으로 많은 극기가 유실되도록 되죠. 그래서 불이 난 화재층의 재현 연극기를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속실 단독 재현의 이제 첫째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제 정상 꿀뚝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2.1절 앞절에서 계단실 높이 120m 40층 건축물에서 외기 0도 계단실 20도씨인 경우에 재현 설비가 50파스칼로 가압하면은 계단실 1층이 50파스칼이 되고 최고층은 154가 순간적으로 형성되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것은 모든 부속실에 과압 배출 장치가 없을 때 계단실이 완전 밀폐 구조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40층이 154파스칼인 상태일 때 옥상으로 나가는 옥상 출입문이 개방된다고 가정해 본다. 옥상 출입문이 가정 열리면은 이때에는 계단실에 별도 급기가 없고 각 부속실에서 누설 때는 풍량이 있는데 그것은 참 미미해서 없다고 본다면은 40층은 거의 이제 대기압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대기압 상태가 같은 압력이 된다는 것이 중성면이죠. 중성면이라는 것은 내부 기압이 똑같은 곳, 이것이 중성면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1층은 이제 마이너스 100파스칼을 수준으로 팍 떨어지게 되죠. 뭐가 정확하게 계산하면 104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음압이 저층 부속실 출입문에 작용하게 되면은 저층에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은 피난하면서 그것의 거주자가 계단실로 피난할 때 등뒤의 출입문을 이제 닫지 못할 것이 이제 뻔하다. 그때는 열전기가 막 딸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5개로 급히 탈출할 것이나 그 열린 문으로 계단실이 마이너스 100파스칼이다 하면은 화재 실린기가 모두 일리로 계단실로 딸려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 거실 출입문, 부속실 출입문은 심한 계단실의 음압으로 자동으로 닫지 못할 것이고, 부속실 걷기는 모두 거실의 화염에 동반되어 계단실로 빨려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운 연기가 유입된 계단실은 더욱 온도가 올라가서 빠른 상승 기류가 형성될 것이고, 꿀독하는 더욱 강해지면서 계단실은 독가스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계단실에 이때 피난 중인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3 실제적인 사례. 위에 제기한 부속실 단독 재현만을 적용하는 특별 피난 계단 재현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를 연구 보고한 사례는 앞에 언급한 짧은 역사 때문인지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재연설비 문제점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문제 제기 기사를 볼 수 있는데, 화재 사망자 70~80%가 질식사라는 2014년 MBC 뉴스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연기 확산의 주원인은 계단실을 통한 연기 확산이 큰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연설비 덕에 피해를 줄였다는 기사나 논문은 본 적이 없으며, 그 대책은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갑론을박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 중에 이진복 국회의원의 재연설비가 무용지물, 위험물임을 질책하는 유튜브 영상을 레퍼런스 2에 제시한다. 이렇게 기존 부속실 단독 재현의 문제점을 이제 설명하고, 세 번째 새로운 계단실 재현 방법을 이제 지난 여러 번 설명한 내용으로 기술했습니다. 첫째, 계단실 정상 꿀독 효과를 경감시킨다. 새로운 계단실 재현 방법은 특별 피난 계단 재현은 부속실 단독 재현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단실 꿀뚝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계단실 재현 또는 계단실 부속실 동시 재현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꿀뚝 효과를 경감시키는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계단실 내부 공기가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흐르게 하여 그때 발생하는 압력 손실, 유체가 흐르면 압력 손실이 발생하죠. 그 압력 손실의 정도가 꿀뚝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상승과 이제 비슷하게 같게 하면 안 된다면은 그것이 상쇄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계단실 극기갑 재현 설비를 정상 꿀뚝 효과가 발생되었을 때 계단실 하층부에 외부의 공기가 공급되게 해서 고층부로 흐르게 하고, 고층부에서는 그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 버린다는 것이
저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재현 방법의 첫째 포인트이다. 그래서 두 번째, 꿀뚝 효과 경감 계단실 급배기 설비의 구성, 이거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비거일과 같이 고층 건축물은 거실 부속실이 있고 계단실은 전층에 걸쳐 하나의 수직 샤프트로 구성되어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현 설비가 가동되면 창문 등 모든 개구부는 자동 폐쇄된다. 계단실의 최고층부와 최하층부의 일정한 기압이 여닫히는 고압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전자식 또는 기계식 플랩 댐퍼를 꼭대기층 40층에 놔둔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실에 대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극기장치인 송풍기 수직풍도를 통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된 자동차 극기 댐퍼들, 여기 보통 3층 간격으로 설치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걸 통해서 계단실로 공급한다. 피그 1에는 여러 개의 자동차 극기 댐퍼들을 3개의 군으로 무리지어 묶어서 저층부 자동차 극기 댐퍼군, 중층부 자동차 앞 댐퍼군, 고층부 자동차 댐퍼군으로 표시하였죠. 그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층부 자동차 댐퍼군, 중층부 자동차 댐퍼군, 고층부 자동차 댐퍼군, 여기에 이제 송풍기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죠. 상기 프랩 댐퍼와 극기 장치, 그러니까 송풍기, 그 다음에 이 수직 풍도, 그 다음에 자동차 극기 댐퍼들, 그것들이 작동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정상 꿀뚝 효과가 있는 때는 중심부에 형성되는 중성면과의 수직거리에 비례하여 아래로는 음압 발생, 위로는 양압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죠. 계단실의 최고층부에는 일정한 기압에서 여닫히는 이제 프랩 댐퍼가 있는데, 고압 공기를 외부로 이제 항상 배출하도록 되죠. 그 세트치를 약 한 30파스칼에서 작동되도록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송풍기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극기 댐퍼들도 30파스칼로 세트되어 있다고 하면은 고층부에서는 열리지 못하고 최저층부가 가장 잘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층부에서 바람이 나오게, 송풍되는 바람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바람이 이제 상승 기류를 계단실에서 일으키게 되어 꿀뚝 효과는 즉시 경감되는 현상으로 되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외기의 유입으로 저온이죠. 저온 외기죠. 계단실 기온이 즉시 곧 하강되어서 꿀뚝 효과는 줄어들 것이고, 플랩 댐퍼의 공기 배출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하층부 극기 댐퍼군의 극기량도 줄어들면서 점차 중층부, 고층부 댐퍼들이 이제 좀 극기량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여름철 계단실과 같이 꿀뚝 효과가 발생할 때는 저층부 프랩 댐퍼가 작동된다. 이 자동차 극기 댐퍼들은 반대 정상 꿀뚝 효과 발생 시와 같은 원리도 이제 역으로 발생되어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역꿀뚝 효과를. 그러나 이거는 별로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은 별로 고려할 수준이
아니어서 사실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새로운 계단실 재현 방법.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계단실에서 외부 출입문 개방, 즉 외부 피난층 출입문과 옥상층 출입문, 그게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열릴 때에 계단실 기압이 0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유출되는 양만큼 극기 송풍기가 극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설계에 부담이 됩니다. 그 양이 엄청 이제 큰 것이요. 근데 현재 한 30층 건축물의 건축 설계를 보면은 전격 용량이 10 입방메다 per 세크 정도인데, 계단실에서 외부 출입문 하나가 열릴 때 유출되는 풍량이 이 크기에 이제 가깝게 되는 수준으로 참 많습니다. 큽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때 유출되는 30파스칼에서 2평방미터의 격우부에서 유출되는 유출 풍량이 그러니까 2평방미터 유출 계수, 유량계수 0.64, 그래서 루트 로분의 2p 이렇게 보면 9세제곱미터 per 세크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유출이 없다고 본 계산에서 한 10 내외, 그것과 거의 같은 수량이 되지요. 그래서 이 유량을 포함해서 송풍기를 20 입방메다 또는 이 또 물 열리는 문이 2개 또는 3개 된다 해서 30, 40으로 올리면서 그렇게 설계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아예 계단실 출입문, 옥상층 출입문은 열리지 않는 걸로 보자, 이런 설계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유량은 그렇게 이렇게 크므로 이런 새로운 외부 출입문 개방 시에 공기 유출 억제 방법을 이제 생각한 것이 각 출입문마다 별도의 역풍 장치를 둬서 유출을 막아보자. 여기서는 특수 에어 커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읽어보겠습니다. 계단실 크기가 앞서 예언을 실시하는 중에 외부 출입문이 개방될 때 유출되는 유량을 대폭 억제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상하였다. 앞 4.1절의 계산식에 보인 것을 보면 유출 유량은 유량 계수에 비례한다. 즉 유량 계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다음 피그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 격우부에서는 공기의 경우 유출 기류의 단면적이 격우부 면적의 64% 수준이 된다고 하여 이를 유량계수 C=0.64라고 부르는데, 피그 3에 보인 바와 같이 격우부의 양력과 상부의 폭 6mm 정도의 시립 노즐로 30m/s 수준의 강한 바람을 분사한다면은 30파스칼의 계단실 기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때 계단실 내부 공기가 아닌 외부 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송풍량은 노즐 단면적의 이와 분사 속도의 곱으로 0.9V/s. 사실 여기는 유량 계수를 넣어야 되는데 폭을 조금 느려서 이 정도 풍량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피그 2에 보인 바와 같이 여기서 에어커튼, 특수 에어커튼 바람이 없을 때는 이게 C가 0.64인데 여기서 방해하는 바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0.32로
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아주 쉽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그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것을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도 하고 위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걸 또 외부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식을 한다면은 이러한 기술을 C가 아마 0.1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0m/s 속도로 6mm 스리트 노즐로 분사를 한다고 보면은 540파스칼의 이쪽에 기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송풍 손실을 감안해서 송풍기 실제 정압은 1000파스칼 수준으로 뭐 하면은 안 좋겠느냐. 그렇지만은 이것을 특수에어 커튼을 방화문 틀 위에 설치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은 그렸지만은 이것을 이 방화문 틀 자체를 이렇게 송풍 닥트로 활용하고 또 노즐을 거기에 내장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튼 에어 차단 효과를 유체역학적으로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한다면은 계단실 기압 30파스칼이 낼 수 있는 유속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V 꼴로분의 2P로 계산해 보면은 7.1m의 속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커튼의 바람 풍속이 7.1m/s가 될 때까지는 커튼의 동압 30파스칼을 초과하는 동압이 되어서 이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으로 에어 방사 속도가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속도가 7.1m/s 이하로 떨어질 때도 계단실 기류의 외부 유치를 방해하는 작용은 계속이 될 것입니다. 피그 3은 옥상 출입문 주변의 에어컨을 좌우와 상부에 설치한 그림이라고 방금 봤죠.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해 볼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이것을 바람의 방향을 실내 쪽으로 분사되게 해서 기류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더욱더 이제 역풍으로 방어하도록 하면은 유량 기술을 줄이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커튼의 기류의 동압에 의한 힘과, 동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압의 압력이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 그러니까 그 힘과 유출하려는 실내 기류의 동압에 의한 힘이 만나 결합한 그 힘이 벡터 합의 방향으로 포물선을 이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는 이제 여기서 바람이 나가려 하는 것과 여기서 분사되는 것이 만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형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량 기수는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이 논리에 대한 이제 다른 에어커튼을 개발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좀 구체적으로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재현에 필요한 용량을 한번, 그걸 재현 용량이라고 부르죠. 그 풍량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가정 현장은 40층 아파트 건축물에서 계단실을 30파스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누설량은 한 층당
방음은 3개의 허용 누설량으로 간청량을 가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양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입방메다/세크라고 이제 전체 누설량을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꿀뚝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유량은 다무라 쇼식이라는 것이 소방기술사 102의 기출문제의 풀이, 강경원 소방학원의 풀이를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거는 저거와 달시 바이스바식하고 이제 똑같은 식이죠.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 풍량을 상쇄할 수 있는 풍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여기는 계단 구조에서 이 마찰 계수나 이것이 수력 반경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게 막연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하고 끙끙거리다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실 구조를 좀 관찰을 시우심히 해서, 이거는 피그 5에 보인 바와 같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은, 사람이 올라갈 때는 이 계구부를 통과하고, 요리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요 계구부를 통과한다. 그래서 한 층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요 층을 올라갈 때, 그래서 계구부를 하나, 2개를 통과하니까 한 층을 올라가더라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계산을 이렇게 측량을 해봤더니 한 3.1평방미터가 되는데, 그것이 한 층당 2개씩 있다. 40층이면 이게 80개가 있죠. 그래서 요 3.1평방미터 계구부가 80개가 직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직렬 구조의 유효동 면적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0.347평방미터가 된다. 유효동 면적이라는 것은 80개의 계구부를 1개의 계구부로 이제 환산한 것입니다. 3.1평방미터 계구부 80개가 직렬로 배치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1개 계구부 0.347평방미터의 와 같은 그 계구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유효동 면적이 뭐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도씨 공기가 흐른다고 봐서 이 104파스칼, 우리가 1층에서 40층까지가 104파스칼의 꿀뚝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죠.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풍량을 계산을 해 보면은 2.92 입방메타/세크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이 나오는데 2.92라는 풍량이 이제 제법 큰 양입니다. 그러면은 즉시 꿀뚝 효과가 전부 104파스칼이 다 상쇄될 것이나, 그래서 그래 되면은 40층이 104던 것이 30파스칼로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량이 너무 커서 프랩 대파도 이제 너무 커야 되고, 공급되는 송풍기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40층을 30파스칼로 바로 뚝 떨어뜨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뒤 6.6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재연설비는 평상시에 꿀떡 효과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 목표를 최고층이 30파스칼 수준으로 되도록 관리하겠다. 평소에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제 보면은 최고가 30파스칼, 최고 아래는 마이너스 30파스칼, 1층은 마이너스 30파스칼로 되도록 이제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풍량을 이제 계산해 봅니다. 즉 최고층에 30파스칼 거기서 작동하도록 프레임댐퍼를 설치해 놓고 중성면이 맨 가운데라고 본다면은 이제 1층은 마이너스 30파스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기 온도가 0도씨라면 내기 온도는 그럼 어떻게 이때는 되겠는가를 역산을 해 보면은, 즉 이 델타 감마 곱하기 60은 30파스칼이다. 요 TS 요거를 이제 미지수로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 TS를 요거를 풀어보면은 284K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11도씨 정도인데, 이 말은 이렇게 1층이 마이너스 30, 꼭대기가 플러스 30으로 되도록 관리를 한다 치면은 외기가 0도씨라면은 계단실 온도는 11도씨, 10도씨라고 편하게 생각합시다. 10도씨로 관리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화재가 나서 재연설비가 가동되어서 1층이 30파스칼로 가압된다 하면은 최고층은 이것이 90파스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꼭대기 층에 있는 30파스칼로 설정된 브랩댐파는 즉시 60파스칼의 꿀떡 효과를 상쇄시켜 30파스칼 기압으로 낮추는 배출 작동을 하도록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으나 그때의 풍량이 또 그것도 큽니다. 그래서 바로 90이던 것을 30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뭐 있느냐,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30파스칼의 꿀떡 효과만 상쇄하는 배출 작동을 하면은 40층은 60파스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실을 흐르는 상승기류는 30파스칼 정도, 전층 30파스칼의 압력 손실이 생기는 유량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파스칼로 되어주기만 해도 이거는 과압이 아닌 압력이라서 괜찮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기온이 점점 더 하강해서 꿀떡 효과가 약화되어서 또 더 기압은 이제 하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브랩댐파의 사양은 40층에 설치하는 브랩댐파의 사양은 30파스칼에서 여닫히도록 하되, 60파스칼 기압에서 30파스칼의 꿀떡 효과 저감하는 그 풍량을 배출하도록 하면 된다로 이제 식을 세워 봅니다. 그래서 식으로 세워 보면은 이때 유량은 유량계수 유효동 면적 V, 이게 로분의 2P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을 세우는데 유량계수 0.64, 그 다음에 0.347은 80개의 면적을, 계구부를, 계단실에 있는 A- 계구부를
그거를 하나의 계급으로 환산하면은 0.347이 된다. 유효동 면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1.57 입방메다/s의 유량만 올라가면 된다 하는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피그 5의 계급부 A-의 유속을 계산해 보면은 아래 계산과 같이 그러니까 A-계급부로 3.1 계급 면적 3.1이죠. 1.57 입방메다/s를 계급부의 하나의 계급부의 면적 3.1에서 대해서 생각해 보면 0.51m/s의 이제 속도, 계급부 통과 속도입니다. 이건 막 그리 빠른 속도가 아니라서 사람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속도이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할 그러니까 0.52 그러니까 방금 봤던 1.57 입방메다/s의 유량을 이제 배출하는 저기 최고 층부에 설치하는 프랩 댐파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이 프랩 댐파는 뭐 30파스칼에서 개방을 시작하나 압력 60파스칼에서 보자 1.57만 이제 배출해주면 되죠. 아까 그 설정을 가정을 그래 했죠. 그래서 배출하는 프랩 댐파가 필요로 하는 유효 계급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즉 식을 이렇게 하세요. 유량은 1.57이다. 그런데 유량계수 0.64 이게 구하고자 하는 이 프랩 댐파의 유효 계급 면적입니다. 그래서 V 여러분의 EP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 보면은 이것을 풀면은 이 계급부의 면적은 0.245 평방미터이면은 되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랩 댐파는 전자식으로 하거나 기계식으로 하거나 하여튼 30파스칼에서 외부 압력보다 30파스칼이 높으면 열리고 낮을 때 닫히게 제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전자식 프랩 댐파는 자동차 극기 댐파와 이제 유사해서 내외차압 감지에 의한 모터로 플랩을 여닫는 것으로 주문 제작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좀 비쌀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기계식은 레퍼런스 3의 특허를 응용해서 저자가 기초 설계한 유효 면적 0.25 평방미터의 도면을 한번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이것인데 이것이 이것이 날개 5개짜리 폭 600mm 높이 100mm짜리 이것이 5개가 있습니다. 0.6m 0.5m 이것이 이제 열리면은 개구 유리 유효 개구 유리 0.8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0.25 평방미터로 유효 계급 면적이 나오는 댐파로 설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0.25짜리로 설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제 보충량은 이제 두 개 층이 열린다고 봐서 0.7m/s 2평방미터 이것을 두 개 층에서 2.8 세제곱미터/s 이것을 뭐 좀 40층이면 높다 해서 세 개로 이제 하는 곳도 있겠죠. 이 세 개로 할 때는 이것을 조금 증가시키면 됩니다. 1.4를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비폭일 보충량 2.8로 일단 이것은 보고요. 옥외 출입문 유출량은 이것이 에어커튼이 없을 때 유출량은 이게 개구 면적은 2평방미터 이걸로 봤습니다. 폭 1m, 높이 2m짜리의 망화물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 한 개가 열린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피난층 한 군데만 이제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출 풍량을 이제 에어커튼이 없으면 9 입방미터/s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구조의 특수 에어커튼을 설치한다면은 그것에 정상 에어커튼 없을 때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로 감소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1.8 5분의 1 9의 5분의 1 1.8 세제곱미터/s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나오고, 그다음에 옥상층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옥상층 출입문 개방 시에도 유출이 1.8이라는 것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이것이 5.2절 꿀뚝효과 상쇄 유량이 아까 뭐 1.5채 여기 있었죠. 고가가 1.8이 유사하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중단되고, 그러니까 프랩 댐파 유출이 중단되면서 이리로 바람이 나가게 되어서 아마 문제가 별도로 계산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양을 5분의 1로 카트한다는 것, 특수 에어커튼이 이것이 진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요구가 있어서 추가된 문장입니다. 1번적으로 계구부의 공기 유출 유량을 유량계수 0.64로 보는데, 계구부의 테두리 부근의 외부 바람을 이용해서 강풍으로 역풍을 보낸다면은 이때의 유량계수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죠. 그 바람의 세기와 양을 조절해서 그 5분의 1 수준 C = 0.12 정도로 줄어들게 할 수 있으면 자명한 것 아니냐,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이 특수 에어커튼은 태풍에 가까운 역풍을 일으키는 송풍장치라고 생각해도 되고, 출입문 밖에 정면으로 말입니다, 직경 1m 되는 선풍기 2대를 아래 위로 놓고 고속으로 돌린다면은 이것이 30파스칼 정도의 정압 발생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한 대의 정압으로 가능합니다. 그거를 레퍼런스 그거 영상에 제1보에 나오는 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선풍기를 한 대만 돌리면은 박스 안이 30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송풍량을 이제 하나하나 계산한 것들을 합해 보면은 11.7 입방미터/s로 나옵니다. 앞식에 2, 3, 4, 5 식에다가 여유율 1.15 15%를 이제 가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은 본 제한을 적용하는 현장이 부속실 단독 제한으로 적용하는 현장에 비해서 송풍기 용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즉 20% 수준 증가로서 계단실의 꿀뚝 효과와 외부 출입문 개방을 고려하는 새로운 재현 방법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 제한 적용에 추가될 수 있는 기술, 즉 본 제한을 현장 적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태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겠느냐
이 제안을 적용하면서 엘리베이터에도 두 번째 기존의 부속실 단독 지연 현장 문제점 해결. 그러니까 기존의 부속실 단독 지연만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계단실을 내서 피난 창문을 열거나 그럴 때에 거기에 부속실 단독 재현이 제대로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속실 단독 재현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계단실에는 저기 아래층만 급기하고 한 계단에 송풍기 한 200m 되는 거 그거 하나와 프랩댐파 하나를 달아주면은 그러면서 피난문 그러니까 피난층의 피난문과 옥상 피난문의 커튼은 이제 같이 이제 달아주는 그 수준으로 이것이 기존 부속실 단독 지연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단실 부속실 동시 재현 효과 가능화라는 얘기는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본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미압 프랩댐파를 둬서 계단실을 긋기가 할 때에 요 압력이 이제 부속실로 쉽게 형성되도록 이 프랩댐파는 이 방향으로 계단실에서 부속실 방향으로 열리는 그야말로 한 5파스칼에서 열릴 수 있는 아주 미압 댐파를 설치해 준다면은 그러면은 계단실 부속실 동시 재현의 효과를 보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수직 긋기 풍도로 활용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GEMP사의 기술을 활용한다면은 지금 수직 풍도 그것을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실 단독 재현을 적용한다면은 투자비가 아주 저렴할 것이다. 즉 종전의 부속실 단독 재현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재현 성능은 이제 우수하다 할 수 있는데 자동차 끄기램파의 수량이 이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죠. 이건 상계층 간격으로 단다. 거의 그 크기는 부속실 지금 단독 재현에 사용하는 1.5 입방메가퍼세크 정도의 용량이죠. 그것이 그 정도의 똑같은 건물을 3층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겠다 하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평상시에 정상 굴뚝 효과 저감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도록 한다. 즉 평상시에도 고층 건축물에는 겨울철 계단실 굴뚝 효과가 발생되어서 에너지 손실, 틈새, 소음, 출입문 충격음 등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 본 제안에 의한 계단실 재현 설비를 설치하면은 화재시가 아닌 평상시에 동절기 정상 굴뚝 효과 경감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입니다. 제 지금 현재 결론은 즉 동절기 추위가 심하지 않은 지역 또는 계단실이 영하의 온도로 강화되어도 괜찮은 경우에는 본 제한 계단실 재현 설비를 송풍기는 정지된 상태에서 프랩댐파 6 고층부에 있는 거죠. 그것과
또 수직풍도의 하층부 자동차 극기 댐파군 일부 켰는데 최하층부 댐파 한 개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유를 봐서 두 개라고 이제 써뒀습니다. 그래서 이 30파스칼에서 이게 이 여닫도록 설정해 두었다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연 설비가 작동 안 될 때도 한 개는 이제 살려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음압이 걸리면은 1층에 음압이 걸리면은 그것이 이리로 이것이 열려서 송풍기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고층부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레덴파 6번 곧 40층에 있는 이거죠. 그것은 한 20파스칼에서 되면은 열리기 시작해서 계속 배출을 해서 계단실 기압을 아주 추운 상태로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 굴뚝 효과를 약화되도록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주 혹한인 지역이라면은 너무 계단실이 춥게 되는 거가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서는 앞에 말한 프레덴파 6과 하층부 자동차 댐파군의 일부의 계단실 기온을 적정 수준으로 5도씨 정도로 하강한 시점에 송풍기 12의 가동에 의해서, 송풍 12는 뭐냐 하면은 송풍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고 고층부 40층에 이런 송풍기 한 1.57 정도 한 2입방메다 퍼 세크 되는 조그만 송풍기에 의해서 고층부 공기를 흡인해서 여기에 수직풍도 꼭대기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도록 이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급되고 이 최하층부 이거 한 개가 열려서 이리로 또 아까 열리게 되어 있는 한 개가 있었죠. 이리로 바람이 나오게 만들어서 여구가 가동되도록, 설치 가동되도록 추운 지방에는 그것을 보충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계단실은 추워도 어느 정도 추워도 괜찮다고 봐서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건축주가 안 된다, 그거 달아올라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달아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이제 해 본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또 우리 이전에 설명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상 굴뚝 효과를 약화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고층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 및 부속실 재현 설비의 신뢰도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기술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특별 피난 계단 재현은 굴뚝 효과 고려와 계단실에서 외부로 향하는 외부 출입문의 개방을 고려하는 것이 누락된 것이라는 것을 속히 인정하고 excuse me 하고 이것을 빨리 보완합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이걸 참고해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속히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소방기술인들의 본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좀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별 피난계단 재현이 탄생해서 보다 안전한 고층 건축물 특별 피난계단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오늘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